국가 자격실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형의 개폐만으로 성형품을 빼낼 수 없는 오목하거나 볼록한 부분은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여기 있는 돌기들, 이러한 구멍들, 그 다음 여기 있는 구멍들, 이런 부분과 내측에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의 형상들, 마찬가지 이러한 형상들이 전부 빼낼 수 없는 오목하거나 볼록한 그러한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무엇이라 하느냐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외측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외측 언더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외측 언더컷이다.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내측 언더컷입니다. 자, 그래서 내측 언더컷, 외측 언더컷을 통틀어서 언더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형에는 이러한 언더컷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출 금형은 공정별 금형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언더컷이 있어도 한 번에 금형의 모든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썼을 때 슬라이드 코어라든가 경사핀, 기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유압 실린더라든가 외부적인 요인을 이용하여 이러한 언더컷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언더컷은 이러한 언더컷들은 내측 언더컷은 금형이 열린 후에 처리하는 방법들이 가장 많습니다만은 외측에 있는 언더컷들은 금형이 파팅면이 열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것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더컷이 있는 금형은 언더컷이 없는 금형보다 상당히 금형 자체도 복잡하고 금형의 코스트도 높아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 사출 금형은 한 번에 모든 형상을 다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형들은 금형의 상하 방향을 상하로 움직이는 이러한 방향을 좌우 방향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각도를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각도를 이용하여 이러한 부분 언더컷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이용하여 슬라이드 코어를 하거나 변형 밀핀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사용하시고, 특히 또 안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유압 실린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기타 스프링이라든가 다른 도그레 캠, 기타 등등을 이용하여 이 언더컷을 해결합니다. 캐비티의 측벽으로 재료를 사출하고 성형품을 밀어낼 때 자동적으로 게이트가 절단되는 것은 어떤 게이트입니까? 자, 이러한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는 이러한 게이트 형상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러너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러너가 되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부분이 러너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러너가 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게이트입니다. 자, 여기 부분이 이제 게이트 들어가는 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러너가 되겠습니다.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젝터 핀을 활용하여 수지를 이젝터 핀 홈으로 밀어 넣어서 이젝터 핀에 든 홈을 타고 성형구로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젝터 핀을 활용한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부분의 러너를 터널 게이트 혹은 서브마린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게이트인데, 이거 외에
이런 이외에 이거와 유사한 게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가 낮은 부분에서 사용될 때 사용되는 게이트가 커브 게이트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브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커브 게이트는 이런 부분을 가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게이트를 위한 별도의 코어가 설치됩니다. 자, 그래서 82번 같은 경우는 게이트 측벽으로 재료를 사출하고 성형품을 밀어낼 때 자동적으로 게이트가 절단되는 것은 어떤 게이트냐, 이런 부분을 터널 게이트 혹은 서브마린 게이트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어 금형의 냉각에 이용된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냉각에 대한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코어 냉각 방식에는 직류순환식과 코일형 순환식, 그 다음에 분류식,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러한 부분은 직류순환식이라고 조금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런 분들은 분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코일형 순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이렇게 와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이런 동분을 해서 아웃으로 빠지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고정측에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을 거고, 가동측에는 이러한 흐름으로 이렇게 냉각이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분류식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냉각의 흐름은 이렇게 와서 타고 넘었다가 다시 내려가서 타고 넘는 이러한 냉각 방식이고, 여기서 이 부분은 하측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냉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코어 냉각에 이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방식은 직류순환식, 코일형 순환식, 분류식 등이 있습니다. 다음 한런너의 장점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한런너가 무엇이냐,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한런너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부분의 부품을 금형 내부에 넣어서 사출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두 개의 사각형으로 해놨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오픈형입니다. 이 부분은 오픈형. 그래 게이트가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제 게이트가 오픈되어 있고, 요거는 핀포인트 타입의 게이트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오픈형 하트런너. 그 다음 이 부분은 밸브입니다. 이 밸브라는 것은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런너가 되겠습니다. 물론 가격은 오픈보다 밸브가 훨씬 더 비쌉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은 싱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좋은 장점들은 뭐냐? 그러면 이 좋은 장점이 들어있으니까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노즐에서 나온 수지가 스프루, 런너, 게이트 이런 식으로 거치지 않고 노즐에서 나온 수지가 바로 제품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바로 앞에 게이트 앞까지 들어가면서 수지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성형 사이클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형의 자동화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품질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형품의 품질이 향상된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품질이 향상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게이트의 오픈 시간을 맞춰서 점진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흐름성을 좋게 만들어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한런너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부분은 가격이 싼 오픈형 한런너, 우측에 있는 부분은 가격이 쓴 밸브형 한런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한런너의 용도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런너를 사용하셨을 때 2매 구성 금형을 가지고 3매 구성 금형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여기에 있는 핀포인트 방식의 오픈형 한런너와 여기에 있는 밸브형 이런 한런너입니다. 이 밸브형은 수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핀을 이렇게 투입하여 이 핀에 의해서 이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위로 올라가고 사출할 때는 핀이 위로 올라가서 수지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성형이 다 끝나면은 핀이 밑으로 내려서 이 부분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압이나 유압 실린더 혹은 융합 실드를 이용하며 센서를 이용하여 이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출 성형의 트러블 중 충진 부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충진 부족. 자,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게 되면 러너를 통하여 게이트를 통과해서 이 제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이 되는데 이러한 제품을 성형을 시키는데 지금 그림과 같이 성형이 덜 된 이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성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충진 부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출 성형 시 일부분이 성형되지 않은 그러한 현상인데 압력에 의해서 이 부분이 압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이 부분이 성형이 덜 되는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지가 냉각이 되어서 더 이상 침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원인인데 자우튼 간에 끝까지 충진이 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충전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분 넘어가겠습니다. 사출 성형의 트러블 중 플래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플래시라는 부분들은 지금 그림과 같은 이러한 제품의 외관에 붉은색 성색으로 얇은 막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플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플래시에 대해서 하면은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큰 문제는 금형의 파팅 라인. 자, 금형 파팅 라인이라 그러면은 파팅 라인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제품에서 이러한 단면을 가진 제품의 형태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금형에서 이러한 부분이 금형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이 금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물건을 빼내기 위해서 고정측과 가동측을 나누어지는 이 부분이 파팅 라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파팅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파팅 라인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완전한 습합 즉 밀착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금형의 파팅 라인 이러한 부분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인서트 코어를 투입할 때 이러한 제품에 인서트를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했을 때 이 틈새에 의해서도 이런 플래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의 파팅면 혹은 인서트 부분, 인서트의 보완을면 그다음 이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젝터 핀을 설치를 하는데 이 이젝터 핀에 대한 공간이 너무 많을 때 이러한 플래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코어. 슬라이드 코어라는 것은 언더컷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이러한 돌기가 있을 때 언더컷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코어를 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마찬가지 틈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플래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은 금형의 파팅 라인, 그 다음에 코어 분할면, 이젝트 핀의 주위, 슬라이드 코어의 경계면 등의 틈새에 용융된 수지가 흘러 들어가 생기는 불필요한 그런 성형품을 모두 토틀어서 말하는 것을 플래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래시가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시 금형을 스팝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젝트 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젝트 핀 같은 경우는 금형에 용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핀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여서 이 플래시를 막아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출 성형의 트러블 중 플로우 마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플로우 마커 부분은 그림과 같이 게이트 주변에 이런 식으로 물결무늬 형상으로 이렇게 퍼져가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을 플로우 마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러한 부분이 일어났을 때 깨끗한 제품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물결무늬가 흘러나가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형 불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용융된 수지가 금형 캐비티 내에 충전되면서 유동 궤적이 생겨 나타나는 현상으로 게이트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사람의 지문 모양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지금 현재 그림이 이러한 지문 모양 원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지문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을 플로우 마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사출에 대한 불량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없애줘야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형 온도가 낮거나 아니면은 성형할 때 수지가 잘 흘러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수지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플로우 마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번 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출 성형의 트러블 중 백화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백화 현상은 어떤 부분이 힘을 받아서 그 자국이 제품 주위가 뿌옇게 이런 식으로 뿌옇게 보이는 이러한 부분이 백화 현상입니다. 주로 이젝터 핀의 부분이 힘을 많이 받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제 금형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화 현상이 없는 그러한 제품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성형품의 표면에 흰 자국이 생긴 모양을 말하며 성형 후 이젝팅 할 때 성형품의 이젝팅 밸런스가 좋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성형품 밸런스라는 것은 여기와 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밸런스가 서로 맞지 않았을 때, 한쪽은 많이 밀고 한쪽은 적게 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백화 현상을 발생하기 위해서 에젝타 핀 위치를 설정을 하여 보게 되면은 이러한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러한 굵은 부분에 맞닿게 이렇게 해서 이젝터 핀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끝단무가 맞닿게. 그래 되면은 여기는 살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이 두께를 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백화 현상이 이 부분을 빼내는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가 가장 많이 잡고 있는 수지가 금형에서 하고 붙어 있는 자국이 많은 부분이 잘 빠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밑면에 이젝터를 쳐줘서 이러한 부분에서 백화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제품들은 주로 이젝터 핀의 밸런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고, 다음 두 번째로 이 백화 현상에는 이젝터 핀을 가능하면 큰 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밀어내는 힘은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보통 우리가 원형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형핀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자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핀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핀을 사용하게 되면 밀어내는 힘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분포 하중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작은 핀을 사용할 때는 이 부분에 밀어내는 힘은 밀어내는 부분들에서 집중 하중이 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집중 하중이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백화 현상이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게 하면, 이젝팅 할 때 일정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이러한 부분을 백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수축 현상, 즉 싱크 마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싱크 마커는 살두께가 두꺼운 부분에 이러한 보조개 모양 같은 이러한 부분으로 수축이 되는 이러한 부분을 싱크 마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너를 통해서 게이트가 들어가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살두께 보스 부분 같은 이런 살두께의 두꺼운 부분에 이런 부분으로 파져 있는 부분을 싱크 마커라고 합니다. 이런 싱크 마커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살두께를 고렇게 부품한다거나 두께 차이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 싱크 마커를 위해서 해결을 해줘야 될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통 보스 부분에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살두께를 이런 식으로 낮춰서 보스를 설치를 한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모든 성형품은 성형 후 수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형품 표면에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오목 현상을 수축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살두께 두꺼운 부분에서 수축이 되면 수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응력에 의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는, 표면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오목한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싱크 마커, 즉 수축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웰드라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사출성에서 가장 많은 불량의 원인이라든가 이 부분을 밀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수지가 흘러갔을 때 이러한 빈 공간에서 흘러가게 되면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수지가 흘러 들어가는데,
마지막 만나는 부분에 얇게 된 이렇게 흰 라인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 이 부분이 웰드라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웰드라인은 우리 눈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차가운 수지가 서로 마지막 만나기 때문에 서로 융화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은, 용융된 수지가 구멍의 캐비티 내에서 분류하였다가 합류하는 부분에 생기는 가나들한 선 모양을 말한다. 두 개 이상의 닫전 게이트의 경우 수지가 합류하는 곳, 구멍이 있는 성경품에서 수지가 재합류하는 곳, 또는 살두께가 국부적으로 얇은 곳에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